예, 성은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해하겠습니다. 식사는 좀 많이 하셨습니까? 예, 제가 오전에 강대길 의원님 질의사항 마지막에 했던 부분을 제가 조금 더 한 가지만 질문을 그것만 던지도록 할게요. 저희 2012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기초학력 미달 중학생 비율이 10년 사이에 과목별로 보면 국어가 6배, 수학이 약 한 3배, 영어가 4배 정도 지금 미달되었다고 합니다. 중학생 학생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수원장님, 교육연수원장님, 예. 제가 답변하는 거 맞죠?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는 거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학력 미달 한 가지로 또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학력 미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또는 학교 현장, 교육청 또 가정에서 또 협력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왜 제가 지금 우리 교육연수원장님께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교원들에 대한 어떤 자격연수라든가 직무연수, 특별연수, 원격연수 정말로 거의 한 2만 5천 명 이상, 한 3만 명 가까이를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질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연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학생들은 학력 미달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작게는 3배, 많게는 6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자질 문제인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나는. 교사들의 문제, 학생들의 문제라든 이런 쪽에서 찾기보다도 그 학력 향상이라는 게 많은 시간에 또는 모든 그 관련된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연수원에서도 교사들이 학력 향상이라든가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런 쪽에도 수업 관련 연수를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20년간 일본이 쇠락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일본 자체 학자들이라든가 일본에 대한 모든 경제계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아베노믹스, 기술 혁신의 제때 변화하지 못했다는 그런 실패론, 그리고 교육력 때문에 일탔고 그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의 국가의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이 교육력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기초학력 미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지난번 며칠 동안 이 감사 기간에도 계속 말씀했던 내용이 딱 그런 명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학생들을 줄세기 위한 그런 학력 평가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우리 학생들에 대한 어떤 기초 학력이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맞추면 학습을 시키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이라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여기 계시는 우리 원장님께서는 꼭 좀 명심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이 재능을 발견한다라든가 정서를 함양한다라든가 기초 학력을 키우는 그런 감성과 미래 준비의 시기라면은 중고등학교는 개인의 미래를 준비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중고등학교는 이성과 현실의 시대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잘해서 그냥 감성팔이 교육은 시키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 번 더 기초 환경 미달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거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를 망치는 기름길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 질문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우리 존경하는 천미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아까 얘기하던 우리 학생교육원 네, 원장님.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예, 네. 아까 얘기하다가 네. 중간에 끊겨서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료 요구 제출해 주시고 아까 그 여고 이박 그 교사님들 민주시민 교육 탐방했던 그 출장 내역과 그 네. 목적 방문 뭐 네. 그런 것들 갈 때 어떤 목적과 또 갔다 와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마 다 원장님께서 보고가 다 돼 있죠. 네, 갔다 온 그 네. 예, 출장 보고는 예,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중으로 네, 네. 좀 해주셔서 네. 제가 어떤 공부를 하고 오셨는가 네. 또 어떤 정책이 있는가 제가 꼭 보고 싶어서 그거는 좀 자료 제출하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연구사님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우리 정보원에 보면은 또 박사님들 한 6명 계시고 어떤 연구 부분이 있을 때는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파견 교사님들은 학생들한테 집중을 해주시는 게 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꼭 지켜주시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올해 2022년도에 그 학교 방문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루어졌네요. 6,700명 예. 정도 됐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복 어울림 캠프 같은 경우는 한 230명, 네, 이건 초등학생 230명 정도네, 그죠? 네네. 예, 예. 그런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제가 생각은 하겠지만 네. 이제 한 90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심신단련할 수 있는 우리 교육원을 만듭니다. 이 큰 작은 금액이 아닌 거 아시죠? 네. 저도 현장 방문을 해봤지만 너무 경치도 좋고 아름답고 정말 심신피로에 그 공부한다고 힘드는 애들 그 정말 산행지도 하고 체험 활동하고 그다음에 심신단련, 뭐 학생 수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보니까 정말 진짜 그렇게 좋은 풍경과 학교가 그게 교육원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건전한 곳에서 편한적인 교육이 아닌 정말 건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리고요. 지명 파견 교사 이거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선발을 좀 하셔가지고 선발 정말 오고 싶어하는 그 선발 교사를 좀 컨택을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선발은 1년하고 돌아가신다 그죠? 네, 학교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지명은 1년 플러스 1년으로 예, 유예할 수 알고 있도록. 있는데 예, 예. 이거 지명하고 뭐 선발하고 하는 거는 우리 원장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는 그죠? 않습니다. 이게 조금 제가 답변을 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선발 파견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사실은 학교에 그동안은 현장에 뭐 있었습니다. 가산점도 있고 해서 좋았잖아요. 왜 지금은 가산점 예, 없지만. 그런다면 그 가산점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승진 가산점이라는 제도를 두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선생님들을 이 승진을 위해서 학생교육원으로 온 그런 부작용들이 작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동안은 사실 선발 파견을 없애자 또 학교 현장에서도 굉장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본질적으로 본인이 학생 지도를 희망하는 지명 파견으로 그렇게 지금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것은 지명 파견은 그런 전혀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사명감과 헌신만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오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겠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2차적인 우려는 문제고요. 있습니다. 예, 예. 물론 교사님들이 조금 편년된 그런 생각을 가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건 한번 그렇게 또 제일 생각을 중요한 하겠습니다. 게 저는 학생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우리 애들이 정말 순수하게 심신단련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진 파견 교사님들은 과감하게 우리 원장님께서 돌려보내 주십시오. 네, 앞으로 학생교육원에서는 그런 쪽의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학생들을 위한 어떤 순수한 마음에서 정말 학생의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올해 하시는 거에서 한 가지만 더 보태자면 그동안은 사실 프로그램을 학생교육원이 다 지정을 해서 학교로 줬다면 내년도에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걸 선택제로 좀 해서 프로그램들을 좋습니다. 학교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추진해 주는 쪽으로 좀 전환을 시켜서 가볼까 싶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타개해서 저도 여기 아이템 들어가 보니까 한 2, 3년간 변동은 별로 없는 걸 제가 네, 느끼긴 맞습니다. 느꼈습니다. 예, 좀 예. 평범하구나. 그때 네, 했던 네. 그대로 하구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같이 좀 연구를 네, 해서 네. 어떻게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네. 방법 한번 연구해 보시면 되겠고 네네. 일단 제가 교육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네. 우리 파견 교사님들이 다 돌아가실 수 있는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네, 뭐또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꼭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원장님. 부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거고 저도 이제 교육 마지막 해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학생을 바라보고 온 교육이었던 만큼 마지막 퇴직까지 전까지는 그 일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생 교육원을 그렇게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민주시민 교육은 없는 거로 저는 알겠습니다. 예. 일단 학생들의 수양을 위한 목적으로 오는 걸 예, 거기에 예. 맞도록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예, 예.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걸 예,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로 제가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학생교육연수원 네, 우리 원장님 네, 백장입니다. 예, 2022년의 주요 성과를 보니까 자격연수, 직무연수, 그다음 특별연수 뭐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수 인원이 한 44,000명 정도 예, 이수를 하셨네요. 네, 예, 근데 그 자격연수를 보니까 지금 자격연수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8,700만 원이 남았네요. 찾으셨습니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예, 예. 예, 8,700이 남았는데 지금 요번에 3추에 요번에 이거 지금 한 7천만 원 정도를 예, 감액하려고 준비를 하신다고. 네.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이 사유가 뭔가요? 저 자료에 있듯이 이제 저희들이 연수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이 가장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강사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전체적으로 보시더라도 강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를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잡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격이 2021년도 보니까 자격 연수가 288명이 이수를 하셨고 예, 2022년 올해는 298명이 이수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뭐 코로나하고는 상관없이 이수는 다 하셨는데 이게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서 이런 겁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잡을 때 이제 강사료가 대부분인데 이제 이제 너무 차이가 많이 네, 나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이제 부분 인정하시죠? 예, 예, 이 부분은 조금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제가 직무 연수도 봤습니다. 14억 중에 10억이 집행이 되었고, 지금 3억 6천 중에서 잔액 남은 거에서 4,300만 원이 또 추경으로 감액될 예정이라고 또 나와 있네요. 예, 예. 이 부분도 그렇고, 특별 연수, 자, 1억 잡혔습니다. 5,900만 원 집행했고 4,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2,700만 원 정도 추경을 잡는다고 돼 있네요. 이렇게 금액이 연수 계획이 금액이 높게 잡힌 이유가 단지 교사들 때문은 아닌 거 아니겠어요? 예, 교사들이 아니고 강사료였고 또 하나 이제 직무연수 측면에서는 신규 교사 연수가 있었습니다. 신규 교사는 이제 1월에 진행되는데 22년 1월이 코로나가 확산기였거든요. 그래서 직합 연수가 아니고 원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 특별 연수 아니요 이제 복직 예정자 연수, 네. 복직 예정자 연수도 이제 복직을 대상자에 대해서 연수를 해야 되는데 이 측면에서도 그때도 역시 코로나가 유행해서 그때 이제 신청하는 교사들이 적었습니다. 그 측면이 이제 전반적으로는 한번 더 주세요. 네. 전반적으로는 이제 강사비를 조금
안정적으로 책정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분야에서는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32억 정도 됩니다. 32억에서 집행이 20억이 지금 현재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예, 예.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11억 정도가 남았는데 4사분기에 집행을 할 것도 있고 예. 지금 감액하는 부분이 합하면 이게 1억이 넘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1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큽니다. 이 1억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다면 다른 부분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전용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잡고 있다는 것 자체도 예산이 이거 잘못 집행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예, 또 할 말 있으십니까? 예. 예. 지금 이제 집행 잔액을 이제 삭감을 하고 남는 금액 예산에 대해서는 10월 지금 이게 9월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럼 10월, 11월, 12월 연수를 운영하고 나면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1% 이내로 예산이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32억 중에 20억 서고 11억 남는 거에서 나중에 나머지 그 4사분기에 서고 남는 부분이 집행 그 추경 감액하는 부분이 1억 정도 된다고 10% 말씀 맞는데 제가 그렇게 설명을 아까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라는 말씀을 네,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10%가 작게 남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예, 예. 10% 크거든요. 예, 큽니다. 이 금액을 다른 데 쓰면 또 다른 또 전용하는 어떤 부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쳤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하시고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리하겠습니다. 예산 편성부터 집행 과정까지 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측의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예, 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잘 못 들었습니다. 몇 페이지만. 8페이지. 예, 예. 8페이지 보면은 학생 교재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 초등학교 3학년, 예, 4학년 예. 그 지역화 교재는 전자책 형태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자책보다는 PDF 파일로 이렇게 예? PDF 파일로성 서책형하고 파일로 보내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자책도 그리고 하고 있죠. 현재는 전자책 형태는 이제 그 다문화 자녀들을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이제 그 전국 최초로 6개 국어를 번역을 해서 그 보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학년, 3학년 예, 3학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그 6개 언어도 하고, 예, 뭐 그 다 하고 있네. 예. 그러면은 여기 보면 21학년도 우리들은 1학년 교재 모니터링 결과 반영. 예, 예. 우리 1학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초등 1학년들은 지금 1학년은 교육 과정이 그 학교 적응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뭐 3월 한 달을 이 책 우리가 보급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책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수준이 예, 예, 초등학교 1학년들도 예, 저학년인 3학년, 4학년에 비해서 예, 월등한 수준이다. 예, 예, 그래서 1학년들도 예, 똑같이 전자책도 발간하고 예, 여기에서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좀 하시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인데 예. 원장님 어떻습니까? 의원님 좋은 생각이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특히 1학년 3월 한 달은 학교 적응 활동으로 어디 학교를 둘러본다랄지 주로 활동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니터를 보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뭐 교장실 뭐 급식소를 둘러보면서 학교 적응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또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면서 예, 예. 물론 뭐 적응시키고 하지만은 요즘은 뭐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예, 예. 벌써 뭐 우리 전자기기는 다 그냥 만질 줄 알고 예, 예. 볼 줄 알고 다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 좀 선제적으로 예.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래 봅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예. 이런 저학년에 대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아이러니하게 뭔가 좀 모순이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싫어합니다, 학부모들이 예, 저한테 건의를 해서 예, 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예, 그렇게 드리는 한번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권순경 의원님. 예.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또 강대길 부의장께서 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게 본연의 역할에 좀 집중을 해달라 하시면서 외국의 도서실은 다른 데로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일단 저희 행감 자료 외국의 도서실이 있어서 제가 일단 관련돼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 외국어 도서실에 지금 장소 수가 지금 홈페이지 기준에 보니까 뭐 한 2020년 1월 기준에가 한 27,000여 권, 예, 예. 그죠? 그러고 한 11개국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예, 그 중에 한 영어책이 24,000여 권, 예. 그죠? 그러고 22년 1월부터 9월까지 한 171일 운영해가지고 한 8,100명 정도가 인용을 했고, 예, 예. 맞습니다. 4만 한 300건을 대출을 했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평일 주말 이용자 수 뭐 이렇게 조금 구분이 됩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이제 주로 요일이나 주말하고 보면은 정확한 통계가 힘들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 1년 통계를 내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은 1년에 지금 현재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한 6,000명 정도, 6,000명대. 그러면 지난해 1년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하루 평균 그냥 주말 평일 빼고 그러면 하루 이용자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1년 동안 지난해 2021년도에는 한 10,000명 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주일에 우리가 한 50주를 잡아도 보면은 하루 한 20명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외에 지금 그러면은 영어책이 한 24,000권이고 장소수가 27,000권, 영어 외에 11개국 언어가 한 3,000권 정도 되네요. 예, 다문화 도서하고 비도서인 DVD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울산에 우리 있는 외국인들이 국가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지금 이제 다문화 교육 부서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교로 봤을 때는 한 3.6%가 다문화 자녀로 지금 저희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울산에 예. 저희가 뭐 통상적으로 그냥 대충 봐도 영어에 있는 이 영어권 외국인 뭐 지금 중국, 베트남 국적이 있는 다문화 가족들이 많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국적을. 그렇습니까? 예, 예. 그 외국인 도서실에 예. 영어책만 지금 이래 잔뜩 많이 있는 게 예. 실효가 있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원래 이제 외국어 교육원 산하의 외국어 도서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영어책만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해왔고 이게 2022년 1월 1일자로 외국어 도서관에서 저희 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아까 강대길 위원님 지적 사항도 왜 여기에 연구정보를 이게 있느냐 그때 논의할 때 과연 이곳이 어디로 옮겼으면 좋겠느냐 해서 이제 남부도서관 또 저희 쪽하고도 여러 차례 논의했었는데 어떤 거리적인 것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지금 실정이고 현재 이용하는 대상들이 보면 대체로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자녀들 데리고 오는 영어 교육을 하려고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상당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외국어 도서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거 각 구군으로 이게 분산시킬 계획도 한번 있었었죠. 예, 했습니다. 그죠? 예, 예. 지금 내년에는 뭐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이게 이제 내년 계획이 학부모들 의견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분산했을 경우 예. 어떤 특정 체를 찾으려면 그곳에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현재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냥 대출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일단 뭐 있기는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뭐 뱉지도 못하고 확 적극적으로 하지도 예. 못하고 좀 그런 실정이네, 그죠? 맞습니다. 예. 뭐 이거는 그러면 뭐 교육청 차원에도 우리 정부 차원에 한번 이거는 진짜 한번 논의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예. 사항입니다, 그죠? 강대균 위원님 지원도
계셨지만 또 천미경 부위원장께서 지난번에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저희들도 고민이 정말 이것을 우리가 본연의 업무를 떠나다 보니까 좀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운영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한번 해보시고 기왕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사실 또 이게 외국인 이 도서실이 이게 여기서 운영하는 게 지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운영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예. 그 교육청 차원에서 이걸 논의를 하셔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하자. 그러면 우리 울산에 지금 외국인 국가별로 어느 정도 필요인지 그런 외국인 다른 지금 주가 있는 그런 측들도 많이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예. 또 이제 광역시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유일하죠 지금 여기가 외국어 지금 도서실이 타시도 같은 경우는 그 양산만 봐도 그 외국어 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는 3층 건물에 직원도 한 20여 명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공간도 좁고 또 직원도 사석 1명, 그다음에 공무직 1명, 그다음 토요일 날만 근무하는 또 저 하루 근무자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이제 하려 하면은 예, 예. 타시도나 이런 것도 좀 감안해가지고 우리 울산광역시 맞게 외국인 도서실을 똑바로 해가지고 좀 그럴싸하게 해서 많은 외국인들도 활용할 수 있고 교육적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다문화 가족들이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좀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한번 예, 예. 논의를 좀 해봐 주시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질의 드릴게요. 일전에 저희가 문화회관을 찾아갔을 때도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소통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문화라는 분야는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렇죠. 뭐 체육도 될 수가 있고 e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음악, 뭐 만화, 영화 뭐 등 뭐 갖다 붙이면 다 문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문화예술회관은 근데 그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너무 예술에만 집중이 돼 있다라는 부분의 한계성을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일선 학교를 보면 이제 운동장도 축소되고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또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도 부족해지고 있는 추세고 또 방과후 수업도 요즘에 동적인 활동 수업들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거나 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프로그램들이나 학과 수업들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주위에서도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은 이 봐요. 예술이란 부분이 또 붙어버리는데 문화회관은 한쪽 분야에만 집중을 해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일전에 드렸습니다. 문화회관이지 우리 교육을 위한 문화회관이지 문화예술회관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요즘 뭐 크리에이터 그리고 뭐 프로게이머도 우리 청소년들의 높은 직업군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또한 또 문화의 영역에 포함이 된다. 또 교육의 부분에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 그 문화회관에 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과연 몇 개가 있을까요? 예, 학생문화회관 관장장수입니다.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위원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그죠. 뭐 자료에도 좀 있더라고요. 예, 뭐 생존 탐험이라든지 탁구 교실이라든지 요가, 뭐 드론, 뭐 알시카, 뭐 배구, 댄서 이런 정도는 그죠. 뭐 배구도 있고. 예, 말씀하시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이제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죠. 동아리도 있고 프로그램 일일 체험은 이제 생존 탐험이라 해서 우리 체육관을 이용해서 넓은 데서 생명 탐험은 뭘까요? 그야말로 내가 스스로 어떤 고립이 됐다든지 어떻게 생존 수업하고 뭐 비슷한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여러 이 자료를 보니까 뭐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들도
뭐 극히 일부지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좀 더 만족도가 높고 학생들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리고 또 아이들의 그 동적인 활동을 또 우리가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각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우리 최강과는 좀 엘리트 위주였던 스포츠를 지향한다면 우리 교육문화예술 자꾸 예술이 붙네요. 교육문화회관 우리 관장님께서는 일반 학생들이 또 영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나 체육 분야도 같이 개발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어떤 만남에 대한 어떤 그 프로그램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소통도 될 거고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들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체육이란 부분에서는 또 원포인트 레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한 학생들이 이제 미래 직업이나 미래 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을 할 때 너무 한쪽인 분야만 집중해서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 저희들이 지금 설된 지가 채 3년도 안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각종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할 때 어떤 개인의 어떤 판단이 아니고 제일 큰 비중은 저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물론 학생 자체는 또 있지만 우리 교육원에 오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우리가 물론 뭐 귀천을 합니다만은 또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어떤 자문도 받고 많은 구성원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적절히 이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가 있겠죠. 있는데 방향 제시를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회의 그 방향성만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의원님 말씀 중에 체육 활동을 좀 강조를 하시는데 저희들 체육 부분이 아니라 동적인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동적인 활동은 저희들이 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으면 참 우리 시설의 어떤 그 규모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참 적어서 어쩔 수 없이 체육관에까지 저희들 교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활동이라는 거는 조금 제약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내에서 뭐 하는 것도 뭐 탁구라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은 실외에는 사실 저희들 공간이 없어서 그 체육이란 부분만을 한정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체육이란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뭐 약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체육이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뭐 미래 인기 직업군 중에 하나인 뭐 프로게이머, 크리에이터 뭐 이런 어떤 부분들도 문화의 영역이 될 수 있고 교육의 영역이 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이었지 너무 그 체육에 대해서만 강조한 건 아니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도 좀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여기 보니까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던데 제가 볼 때는요 그 관장님 우리 회관 운영은 방문자의 수에만 집중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몇 년 안 됐지만 이 운영에 대한 잘 되고 못 되고 우리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방문자의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프로그램 중에 뭐 피드백을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짤 때 방문자의 수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우리는 그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지금 또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이 갑자기 모든 프로그램을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기구라든지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든 조금씩 변경은 돼야 될 거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자료를 보면 이게 다 예술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고민도 하실 거고 하겠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관장님께서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어떤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고 또 학부모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해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나 문화회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뭐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예, 뭐 그때 가 보니까 전시회에 대한 어떤 그 퀄리티도 굉장히 높았고요. 개인적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예, 만족을 했는데 좀 더 넓은 분야, 다양한 분야를 예, 우리가 좀 만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때 관장님께서도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다양한 분야 학생, 학부모, 뭐 교직원 모든 분야에 또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시고 예, 그 문화 회관이 한층 더 예, 발전되고 시민들 학생들에게 더욱 더 인기 있는 회관이 되기를 예,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강대기 위원님,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교육원장님. 네,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예. 아무튼 그 코로나 상황하고 그다음에 그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가지고 학교에 가서 그 교육을 하면서 이것은 학교에 이제 제가 한 세 군데를 가 보니까 그 행복 어울림 네. 교육 과정 자체가 굉장히 그 뭐 잘 되었다는 평가가 나와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일전에 그 현장 방문했을 때에 제가 그 야외 옥상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예,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도 했었는데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제 안전과 관련된 내부 진단이 되어야 돼서 옥상 그 옥상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전 부분과 그리고 그 시멘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양생 과정이 이제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지금 그 시설가하고 협의하기는 일추에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조금 더 벌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워낙 좋은 또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학생교육원에 아주 좋은 공간이 핫한 공간이 만들어질 거로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어차피 네. 그런 공간은 그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게 멋진 공간을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어차피 동절기가 되면 공사하기 어렵다면은 네. 차후에라도 그 예산 확보를 해서 거기에 걸맞는 그런 공간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꼭 좀 써주시고요. 네, 예산 확보에 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뭐 예. 그 좋은 거 하는데 뭐 예산 누가 안 주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천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앞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리 학생교육원에 제가 7월달에 와서 업무 분장표를 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업무 분장표가 바뀌었고 그런데 오늘 이제 또 질의하는 천미경 의원님의 질의를 들어보면은 업무 분장표는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몇 분의 강사님들이 뭐 우리 시민교육 관련해서 그 노동인권, 성교육 관련해서 또 그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저는 파견이든 그 파견의 선발이든 지명이든 학생교육원에는 파견 교사가 오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왜냐? 거기에는 전문적인 청소년 지도사들이 들어가야 할 자리지 학교에 계시는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파견으로 오면은 그 자리는 기간제가 메꾸고 기간제가 막히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드러나는 거예요. 울산에 56%의 우리 기간제 선생님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56%가 담임을 맡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안 되려면은
우리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파견이든 지명이든 오면 안 돼요. 거기에 걸맞는 청소년 지도사들이 배치가 돼가지고 그 인기지 하면 되잖아요. 그 원장님, 우리 전국의 어떤 그 시도에 보면은 그 임기제로 해서 파견교사 들어온 데 있어요? 네, 전국 그 비교를 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그러면 답을 그것도 드리도록 나타나 하겠습니다. 주시지 혼자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급히 또 만들어 아, 그거 가지고 한번- 그거 그래서 한번 제가 뭐, 따로 예, 뭐 그러면 해보세요. 드리고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도사가 없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울산을 포함해서 15개 학생교육원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또 파견교사도 사실 없는 곳은 또 네 군데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파견교사 역할도 필요하고 또 방금 우리 부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전문가의 역할이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건의를 드려놓은 상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 실행을 옮기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제가 그 이때까지 알고 있기로는 그 우리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원장님께서 몇 분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한 협의는 긍정적인 했습니다. 답변이 없었잖아요. 답변은 긍정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당장 있었습니까? 지금 당장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뭐 정원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검토를 계속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일단 확보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정도의 어떤 이야기만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우리 학생교육원에는 학생들이 학교의 현장에서 벗어나서 힐링하러 오는 공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사람이 들어가야지. 왜 일선 학교에 애들 잘 가르쳐 있는 선생님들을 거기 파견해가지고 거기에 뭐 갈 이유가 없어요. 또 그런 분이 가셔도 안 되고 프로그램상 봤을 때 가셔도 안 됩니다. 일선에서 그렇게 중요한 과목을 가르치던 분들이 가가지고 업무 분장표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고급 인력이 왜 이런 데 가서 이런 일을 뭐 합니까?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른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네. 아까 우리 의원님들 말씀 잘 하시던데 많은 또 금액을 들여가지고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는 건물이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원장님도 이 한계를 벗어나야 돼요. 무슨 이야기고 하면은 파견 교사를 지향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그 전문 지도사들을 모시고 왔을 때에 이걸 걸맞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프로그램 좋은 거 많잖아요. 제가 네. 어제 저녁에 다른 시도에 들어가 보니까 뭐 각 학교에마다의 나름대로의 임원진들입니까? 네, 그런 리더십. 학생들을 예. 통해서 그룹별로 해서 학교 간의 어떤 융화라든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울산 우리 그 학생 교육원에 있는 프로그램도 좋지만은 네. 이제는 리모델링 했을 때에 거기에 맞는 걸맞는 프로그램이 쭉 이제 나열이 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고요. 네,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그 우리 울산 과학관이죠. 과학관의 그 업무 보고에 보면은 21페이지에 기후 생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관장님. 예, 21페이지에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많은 게 나열을 쭉 해놨는데 사업부터 시작해서 추진 실적 나와 있는데 뭐 추진 실적을 보면은 아주 경미하다, 그죠? 네. 아주 경미하다. 막 그냥 쉽게 말하면은 한 10명 정도 뭐 생태 체험 놀이를 했을 때는 422명이 왔는데 74회에 나눠서 했으니까 한 5, 6명 정도 나눠 보면은 아주 경미한 건데 아무튼 요즘에 그 시대의 추세가 기후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우리 울산 교육청에서 기후 그 위기 대응 센터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서생 간절 곳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걸로 다 이제 흡수가 좀 돼야 되죠. 예, 완전히 개관을 하고 나면 서로 업무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해야 될 거, 우리가 해야 될 거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업무 분장도 다시 아니요 왜 내가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은 거기가 지금 공사가 다 돼 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 돼 가면은 뭔가 하더라도 확실한 어떤 공간에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지. 이렇게 온데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여기 요것만 해도 거의 한 1,700종 소요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그게 이런 금액을 가지고 이런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추진 실적이 이렇게 하고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맛배기 교육. 제목은 거창한데 기후 대응.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막 그냥 없어도 되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서생의 기후 위기 대응 교육센터가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우리 관장님께서 줄 거는 과감히 줘버리고 내가 그 오전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한 게 그게 더 옳은 교육이다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최민기 의원님 추가 질의. 이성영 의원님, 권순경 의원님. 예, 제가 이제 끝으로 한 말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7개 우리 여기 원장님과 또 관장님 계시는데 저 울산 교육에 있어서 여러 요 7개의 단체는 소관 부서가 굉장히 핵심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핵사로 이야기하면 연구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전체 2022년 우리 2차 추경까지 한 2조 3,500억인데 올해 요 7개 소관 부서가 토탈 한 325억, 한 1.6%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그 교육연구정보원이 한 160억 정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뭐 학생 중심 뭐 여러 가지 활동 지원이라든가 또는 교원 연구 기껏해봤자 9억 6천밖에 안 돼요. 10억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이 싱크탱크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유사 뭐 기업체라고 하면 최소한도 여러분들의 연구 비용은 전체 약 한 5에서 많게는 10%까지도 가야 할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한 1.6%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 말 뜻은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다. 제대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줄 테니까 제발 정책 연구도 많이 해주시고 새로운 어떤 그런 미래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힘 좀 내시고 소식껏 뭐 학생 교육원장님 아까 이야기하셨던데 이제 뭐 며칠 있으면 집에 가신다며요. 그러면 이제 소신껏 일할 때 안 됐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100년 대계 아닙니까? 앞으로 100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 주시고 또 다음 여러분들의 그 차기 원장이나 관장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념이나 이런 부분이 설사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감하게 좀 버리시고 우리 학생 위주 미래 교육을 위해서 제대로 연구 좀 해주시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1.6% 아니라 10% 20%라도 여러분들에게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다. 좀 일을 좀 크게 좀 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혹시 그 다른 의원님 길이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강기관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자료작성과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노익희 교육관님 그리고 수강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무 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울주, 남부, 동부, 중부 도서관과 교육 수령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